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플루티스트 송술나무입니다. 제가 일단 마스크를 연주할 때는 벗어야 되는데 혹시 걱정하실까봐 이 폴란드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4일 됐네요. 4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았죠.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뭐 이미 사라졌다, 이미 지금 도피해서 다른 나라에 있다라거나 굉장히 그의 무능력함을 많이 처음에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은 상태에서 하는 연설을 제가 듣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울림을 줘서 도울 수 없었던, 눈치를 봐야 됐었던,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됐었던 이 EU나 그리고 미국 여러 나라들이 다시 돕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그런 결정, 그 한 사람이 마치 큰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4일 전, 4일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114개국을 다니고 여러 NGO 단체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지만 여러 곳에 전화를 했지만 실은 그들이 지원을 해줘서 지금 당장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고 그리고 아무래도 NGO 단체의 특성상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모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폴란드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그냥 제가 실은 2년 가까이 백수로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주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카드로 티켓을 끊고 그런데 이 폴란드는 다른 유럽과 달리 지금 3월 1일 날 방역에 대한 지침이 또 새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저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그 증명 서류 갖고는 부족해서 PCR 검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비행기 안에서까지 그거를 극적으로 다 써서 어제 20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라기보다는 오늘 돌아오니까 숙소에 오니까 새벽이 됐으니까 새벽이겠죠. 일단 뉴스를 보면서 3박 4일 동안 저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4일째 지금 잠을 못 잔 상태입니다. 가장 크게 반응했던 곳은 두 군데입니다.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일본 국제기아대책 그리고 한국기아대책이 협력해서 앞으로 돕기로 했고 다음 주 기아대책에서 저희 기아대책에서 직원이 파견을 옵니다. 그리고 CTS죠. CTS는 제가 간다고 어제 말을 하면서 어제서부터 CTS 내부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 카톡방에 지금도 PD님 세 분과 작가님들이 계속 주고받고 있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백수로 있는 동안 유튜브를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장비를 사서 물론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 없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몇 편 안 찍고 먼지만 쌓여 있는 저희 많은 장비들
그걸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찍진 않지만 많은 방송국에서 지금 제가 찍는 영상들을 목말라고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3월 11일인데 아시겠지만 저는 1번 선교사로 5년간 있었습니다. 3월 11일 날 대지진이 났을 때 6일 만에 현장에 들어가서 자위대가 오기 직전에 구호 물품은 쌍방울에서 협찬받은 물품들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또 많이 도움을 줘서 그때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77번의 연주를 하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겠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지금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일단 제가 마스크를 왜냐하면 PCR 검사를 2번이나 했거든요, 여러분. 또 폴란드는 24시간 안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깨끗합니다. 예. 보통 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몇 시에 끝나시나요? 네, 그럼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게 하고요. 저는 아까 4월달 선교대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는데 원하시면 제가 올 수도 있고 5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곡한 곡을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예배도 제가 참석을 해서 연주를 3곡을 했죠. 그때 넬라 판타지아를 제가 연주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한 그 곡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데 노예 상인이었던 어떤 백인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큰 회심을 하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넬라 판타지아를 제가 한번 플룻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하고 또 제가 작곡한 곡이 드라마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또 맡아서 또 동의 주제곡도 제가 연주를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뭐 허준 드라마 주로 사극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작곡한 곡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여러 가지 악기로 한번 연주를 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왔다 간 교회가 혹시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남아 계신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연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실은 연주가 계획이 없었고 제 앨범을 비엔나 필하모닉 그 멤버들이 여기 비행기 타고 오고 또 여기 바르샤바 그 라디오 방송국 오케스트라가 이제 반주를 해줘서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주를 하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엄청 늦어서 15곡을 녹음하기로 했는데 4곡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앨범은 1년 반이 지나서야 나왔던 아픔이 있어서 이거 폴란드 바르샤바 딱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큰 금전적인 이런 손해를 봤던 곳으로 강하게 기억이 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될 줄이야.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여러 단체를 통해서 처음 연결됐었던 곳은 여기가 아닌 다른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집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희한하게 그걸 연결해 주신 분이 직접적인 카톡을 연결을 계속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말을 전해서 저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은 없지.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해서 거기서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게 좀 연결해 달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실수로 저를 신 목사님으로 연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그저 애매해지고 그쪽에서는 저 호텔비나 이런 재정 비용을 다 대고 물론 제가 교통비를 쓰고 왔지만 그쪽에서 이제 다 어레인지를 해서 뭐 내일서부터 이제 난민촌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여기가 잡혀진 거예요. 얼마나 애매한지 아시겠죠, 상황이. 지금 거기는 저 없이 그냥 하고 있고요. 아쉽더라도 그냥 수요 예배 때 그냥 하기로 지금 넘어갔고요. 거의 이쪽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서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난감해서 푸른나무 그 곽수아 목사님, 송정미 사모님 아시죠? 송정미 사모님 남편이 곽수아 목사님이신데 아니 내가 다른 단체에 연락한 것도 아니고 같은 단체에서 지금 했는데 왜 서로 다른 연결이 돼가지고 오해를 사냐 이제 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실수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까? 뭐냐면 서로 연합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불과 5일 전에 난민들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까지는 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약 350만 명 정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아무리 여기가 넘쳐나고 유럽에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 헌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바로 이곳 바르샤바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기로 했다가 못해서 미국에서 또 돈을 들여 녹음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몇 달 전 이거를 편곡해 주신 분은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유명하셔서 텍사스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자기 호수 위에 요트를 띄워놓고 말을 3마리나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을 지어 이사하기로 한 날, 이삿짐이 내리는 날 페이스북에 찍고 사진을 찍어서 제게도 보내줬습니다. 드디어 이사한다 솔나무. 근데 그날 코로나에 감염되셨고 1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도
잠을 못 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국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지만, 독일에 제가 그 사단법인 하임 앙상블 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주 때는 우리 앙상블과 함께 오고, 또 여기 현지에 혹시 동참하고 싶은 연주자들이 계신다면, 아까 여기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함께 동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애틋한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제 프로필과 이력만 보면 정말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제 금수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장님이시고 기업을 운영하셨고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거의 40년 전서부터 나왔던 모든 동화책들은 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출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당시 우리 집은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네, 미국에 갔을 때 성공한 우리 이모부가 계셨는데 이미 83년도 84년도에 저희 가족이 미국을 다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를 초청하신 그 당시 때는 이제 미국에서 초청을 해야지만 들어갔죠. 저희 이모부가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이셨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뭐 MIT 나오시고 최고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가 났을 때 이모부네 집에 간다고 해서 그 이모부한테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도착해서 간 곳은 플로리다가 아니라 뉴욕이었고 거기에 막내 이모부 불법 체류자의 너무나도 가난한 이모부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나중엔 14명까지 살게 되었는데요. 방배동에서 설해마을에서 정말 잘 도련님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갖고 써야 되는데 15년 된 그 16년 된 카페트 그 위에 곰팡이 난 그 카페트 위에 그냥 유를 깔아서 자야 됐고 당연히 차도 없었고 집에 TV도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빨리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개 연주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연주보다는 카메라로 많이 담아서 빨리 이 방송국에 보내는 것 여기에 목소리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빨리 해야 되냐? 사고를 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돕는 것, 지금 당장 가서 뭘 도와줄지 듣는 것, 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했고 맨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맨날 얻어맞고 또 학년을 낮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는 바람에 전 더 힘든 생활을 했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를 때렸던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마이클, 크리스부터 다 기억합니다. 집에 오면 사촌 형한테 맞고 그리고 또 저녁에 되면 너무 일찍 결혼하시고 또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머니한테 정말 정말 많이 맞고 컸습니다. 지금은 100%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당연히 못했죠. 그렇지만 꿈이 있었어요. 누나는 모든 걸 잘했기 때문에 누나는 피아노로 줄리아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드 영재학교 예비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불법 체류자 신분도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는요 이 비자 문제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지 전 잘 경험을 했습니다. 누나가 한 3번을 떨어졌는데 저도 학교 밴드부에서 싸구려 악기로 플룻을 밴드부에서 했습니다. 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혼자 시험 치러 갔다가 13살 때 딱 2명 플룻 뽑는데 제가 붙었고 장학금을 받고 붙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제가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고 링컨 센터에서 협연을 하고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17살 때는 이미 스위스에 와서 스위스 국립음악원에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국적은 미국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보내고 청년 시절 유럽에서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끔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대답하기가 헛갈리죠. 정체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난민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대충은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전쟁이 난 곳은 많이 가봤지만 전쟁은 겪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겪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제가 어느 재난 지역을 가건 저는 그냥 이방인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간 사람이었지, 코로나는 정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음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주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모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재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나라의 이 재난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봐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이 정 원하시면 제가 앵콜곡 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악기는 제가 허준에서 허준이 탄약을 다릴 때마다 연주했었던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사람들이 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대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악기를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팔면, 이베이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못해도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쌉니다. 이 현 악기와 이 관악기는 다릅니다. 현 악기는 정말 박재 씨 같은 경우에는 30억짜리 바이올린이 있죠. 네, 처음에 사역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제 독일 정부에 이거 언제 뺏길지 몰라요.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줄 수도 있다고. 근데 정말 어떤 기업에서 그걸 사줬어요. 과르넬리를 사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네. 두 번째 악기는 제가 30만 원짜리 악기로 줄리아드 시험을 쳤는데, 이 악기는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입니다.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어졌고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 그리고 18K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네. 이걸 당근마켓에서 지금 팔면, 지금 금값이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팔면 자그마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겠지만 억대의 악기죠, 그죠? 근데 이런 좋은 악기들은 결국 제가 얘를 연주해서 생겼다는 것. 예. 얘는 휘슬이라는 악기고요. 아일랜드 정통 악기고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800년의 역사가 있지만,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를 당해서 우리와 같은 한 맺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월튼사에 제가 15년 전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그 월튼 사장님을 만나고 우연하게 그 사장님이 저를 술집에 데려갔어요. 왜냐면 술집에서 정통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너 우리나라 악기 배우러 왔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연주를 했다가 이분이 울기 시작을 해서 한 곡 더해, 한 곡 더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술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일랜드 월튼사에서는 솔나무 휘슬이 1세대가 나왔고요. 자기네 나라 연주자들한테도 안 만들어줬는데 그 계기가 돼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20유로입니다. 얘는 지금 본드로 붙여서 좀 덜렁거리고 고장난 악기인데요. 제가 이미 10몇 년 전에 버리려고 했었던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미 크랙이 가서 바람이 새고 있어서, 그리고 얼마든지 새 거를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죠? 근데 방치됐던 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술현장의 콘서트홀에서 한번 연주를 해야 되는, 지휘자 선생님이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 그 반주를 여기서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꼭 하나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본드로 붙여 있고 싼 악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악기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하게 됐죠. 값어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 같아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붙들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난민들 이미 코로나 직전에 시리아 난민촌에서 제가 악기를 한 200개 정도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린이들한테 나눠줬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기 현지인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나 선물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되도록이면 20유로를 주고 사세요. 네. 네, 그러면 교재도 나왔으니까요. 네. 끝나서 저하고 몰래 그 뒤에 저 방에서 만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녹음한 반주로 북에서의 기도 Prayer from the North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네. 원래 오늘 1시간 정도 연주를 할 계획이었고 목사님이 말씀을 짧게 전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1시간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악기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이겁니다. 얘는 실은 태생 자체가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뭔지 아세요? 쇠파이프입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예요. 독일에 있는 아일랜드계 악기 장인이 파이프숍 철물점에 가서 이걸 사서 구멍을 뚫어서 6개를 뚫어서 이렇게 악기를 만든 거예요. 얘로 동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 정통 악기가 아니죠.
그 족보도 없는 이 악기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 국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제가 협연을 하고 또 이런 이 사극 드라마의 주제곡까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악기를 보면서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바뀐 계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늘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변수가 생기고 아픔이 있습니다. 병을 얻거나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연애에 실패하거나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파이프를 보면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 파이프에게 삶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졌을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파이프로 태어났다면 저는 매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신앙심도 갖고 파이프 교회 다니고 파이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업자를 잘 만나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제2 롯데월드에서 지은 저 600m가 넘는 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저 롯데타워 펜트하우스에 대리석 깔린 화장실에 세면대 밑이나 어디 청와대에 그런 세면대 밑으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온 유명한 셰프가 쓰는 그 주방대 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친구들이 팔려갈 때마다 야 너는 정말 업자 잘 만났다, 야 넌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업자를 만났는데 그 주인이 얘를 이렇게 짜리몽땅에 잘랐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이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구멍 뚫리는 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뚫렸죠. 얘가 하나 뚫릴 때마다 얼마나 주인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얘는 전혀 다른 악기가 되었고 저와 함께 114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난민촌에서 연주가 되어질 악기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들어가서 연주할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고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찬송가 했으면 좋겠지 하지만 시간이 길면 제가 계속해주고 2차, 3차, 4차 때는 오겠습니다. 아까 좀 미리 음악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악보를 미리 우리 목사님한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앙상블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다 할 수 있는 악보를 드렸으니까요. 정말 함께 참여해서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에서도 우리는 연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좋습니다. 근데 좋으셨나요? 네. 물론 뭐 소개할 악기도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정 원하시면 뭐 하나 더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더 해요? 네. 자, 지금 반주도 이곳에서 녹음을 한 반주입니다. 이 악기를 보시면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그냥 먼지가 쌓인 채 진열만 됐었던 악기입니다. 아무도 불어보지 않은 악기였어요. 분당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그냥 그 희귀 악기만 파시는 특이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를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사장님 이거 저한테 파세요. 제가 유명하게 해줄게요. 네, 그래서 제가 7만 원에 협상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악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더블 플룻이라고 해서 제가 한국말로 쌍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갖고 온 첫날
제가 제 이름을 따서 소나무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만든 사람도 라스베가스 길거리 바닥에서 악기 박람회에 있는데 길거리 바닥에서 $50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른 뒤에 너무나도 지금 많이 알려져서 가격은 16만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공장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카피본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생각의 관점이 좀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곡한 이 소나무, 아까 북에서의 기도는 북한에 있는 2,000개가 넘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많이들 지금 계시죠. 저는 아까 목사님이 실수하셨어요. 미국 국적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제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디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어찌됐건 뭐 제가 들어가서 뭐 어찌할, 근데 이제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거의 크리스찬들, 예. 그죠? 오래 사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소나무라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너무 잘 되겠죠.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기 제가 인터뷰를 따야 됩니다. 인터뷰를 따야 돼서 오늘 목사님 인터뷰도 있고 선교사님 인터뷰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혹시 그 교민들 중에 내가 그래도 지금 좀 인터뷰를 하겠다고 자진하지 도망가지 마시고 한 적어도 한 2명만 좀 따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 학생들 중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아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고 지금 제 마음의 심정이 어떤지 요건 제가 할게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정 그렇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